현재 한국의 여배우 심은경이 일본의 아카데미 최우수 여우 주연상을 수상하며 큰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배우 심은경은 일본 영화 신문기자에서 열연을 했습니다만 그 누구도 이 상을 타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우선 일본 영화계는 매우 보수적이기 때문이고 현재와 같은 한일 관계에서 한국 배우가 상을 타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실제 2015년 일본 아카데미상 8개 부분을 수상한 영원의 제로는 일본의 2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하며 가미카제 전투기를 몰고 적진에 돌진한 청년들을 미화하는 영화로 전세계의 비판을 받았으며 일본 아카데미상은 세계적인 수준에서 미달하는 국내용이라는 평가에 시달리기도 한 정도입니다. 상황이 이러니 5명의 후보 중에 유일한 한국인인 심은경은 수상소감 발표 시에 상상도 못했다고 말하는 게 당연했습니다. 한일 관계가 매우 좋지 않은 국면이기도 했고 현재까지도 외교 관계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더욱 배우 심은경이 최우수 여우 주연상을 수상한 것이 미스테리라고 여겨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 신문기자라는 영화는 아베 내각을 정조준한 영화로 아베의 사학 비리와 같은 문제를 파헤쳤습니다. 대략의 비리 내용은 아베 총리의 골프 친구인 가케 이사장의 대학에 52년간이나 막혀있던 수의학부를 신설해줬던 것이죠. 최근 이 가케 학원은 한국인을 모조리 면접에서 0점을 처리해 일본 사회에도 큰 논란을 일으키는 등 사학 비리의 핵심에 있던 학원인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의 정권 비리, 그것도 한국인 배우를 통해서 영화화한 것입니다. 일본의 영화평론가들은 일본 영화에서 현재 정권을 비판한 경우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며 놀람을 표했습니다. 한국인인 배우 심은경이 이 영화에 출연한 계기도 정부에 찍힐 경우에 활동이 극도로 제한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일본 여배우들이 기피한 가운데 한국인 배우까지 기회가 오게 되었고 그 가운데 주연 자리를 꿰차게 된 것입니다. 오히려 정부의 강한 압박이 한국 배우 심은경이 주연 자리와 아카데미 최우수상까지 거머쥔 역설이 된 것입니다. 아베 내각의 자민당 고위급 관계자는 이 영화를 개봉한 것을 두고 극도로 화를 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영화의 파급력은 막대하고 그것은 선거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러한 분위기의 영화 신문기자는 실제로 미운 오리새끼 취급을 받으며 제대로 홍보를 거의 못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각종 매체에서 홍보해줬다가 조용히 정부의 제재가 따라올까봐 많은 매체는 홍보를 거절했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봤을 때 심은경이 주연한 신문기자는 아카데미상에서 찬밥 신세가 될 것이라는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정반대로 이번 시상식에서 신문기자는 여우 주연상을 비롯해 최우수 작품상까지 거머쥐는 파란을 일으킨 것이죠. 뭔가 일본 영화의 혁신이나 어떠한 변화 혹은 사회적 이슈에 영향을 받았는지 궁금해지는데요. 우선 일본 영화계에서도 미국 아카데미 상에서와 같이 사회적 문제를 다룬 기생충이 수상했듯 이제는 변화가 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내부적으로 생긴 게 아닌가 하는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 수상 소식은 일본에 대대적으로 보도되며 일본 영화계에 충격을 안겨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많은 평론가들은 상업적인 헐리우드 영화를 다 제치고 사회적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룬 기생충에 손을 들어줬는데 이것이 일본 아카데미 수상식에도 칸 영화제나 미국의 오스카상과 같은 효과를 줬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아베 정권에 일종의 레임덕이 온 것도 이런 과감한 수상 결정을 내린 원인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아베 정권은 하루가 멀다고 각종 스캔들이 발생하며 자민당 내각 역시 매우 위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도쿄올림픽의 무리수와 최근 정부의 무능한 대처는 문화계에서도 불만을 표출하기에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배우 심은경은 수상 무대에 올라 한참을 울면서 수상 소감을 제대로 말하지 못하며 감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나 일본의 수출 규제로 양국 간의 갈등이 극에 달했을 때 일본에서 개봉을 했다는 자체가 심리적으로 위축되기도 했고 영화 흥행에 대한 걱정도 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의외로 일본에서 40만 명 이상의 관객을 동원하며 박스오피스 10위에도 오르는 등 입소문을 통해서 나름의 흥행을 일으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또한 일본인이 가장 좋아하는 여배우 1위에 오르기도 하는 등 열연한 만큼의 보답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미국에서 기생충 돌풍으로 시작되어 일본 오스카상까지 상을 받은 한국 영화계의 영향력은 전 세계를 아우르며 문화의 힘을 과시하는 모습입니다. 일본의 정권을 정조준한 영화 신문기자, 그 중심에는 한국의 여배우 심은경이 있었습니다. 일본 쪽으로 북상하고 있습니다. 태풍의 거대한 눈과 회오리 구름이 압도적인 하기비스는 밤늦게 도쿄를 강타하고 후쿠시마를 관통할 전망입니다. 일본 기상청은 하기비스가 지난 1958년 사망자 888명, 실종자 381명이라는 막대한 인명피해를 입혔던 아이다와 비슷한 수준의 폭우를 내릴 수도 있다며 엄중 경계를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기비스의 강풍과 폭우로 인한 피해보다 더 심각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태풍의 경로가 변하지 않는다면 하기비스는 내일 새벽에 후쿠시마를 관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후쿠시마에 폭우가 쏟아질 경우 아직 처리되지 못한 방사능 오염토가 바다로 흘러들어갈 것이고 이것이 우리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미 과거에도 태풍은 일본의 방사능 오염을 심화시켜 왔습니다.
지난 2013년 일본 도쿄전력이 제18호 태풍 마니가 쏟아낸 폭우로 후쿠시마 원전 배수지 수위가 넘치자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로 유출한 바 있습니다. 도쿄전력은 당시 태풍의 영향으로 후쿠시마 원전 4호기 오염수 탱크가 있는 H4 구역의 배수지에 빗물이 차올랐다고 했습니다. 도쿄전력은 폭우로 인해 오염수 저장 탱크 주변의 수위가 상승하자 밸브 일부를 여는 긴급 조치를 취한 뒤 고농도 오염수의 대량 유출을 막기 위해 불가피했다며 방류한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당시 일본 지지통신은 긴급 조치라는 이유로 세슘 오염 농도를 제대로 측정하지 않고 방류했다면서 도쿄전력이 태풍에 대비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태풍이 지나간 이후 프랑스 기후환경과학연구소와 일본 스쿠바대 연구진은 태풍의 강한 바람이 후쿠시마 인근 지역의 토양을 유실시켜 방사능 물질이 강과 태평양 바다로 흘러들어갔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지난 2015년에도 태풍 아타우로 인해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의 오염 폐기물을 담은 대형 오염 포대가 하천으로 유출됐다고 일본 환경성은 발표했습니다. 환경성에 따르면 일본을 강타한 태풍이 동반한 폭우로 인해 후쿠시마현 이다테무라의 하천이 범람하면서 이 같은 일이 발생했다고 했습니다. 당시 약 30포대는 회수됐지만 주변 일대가 모두 물에 잠김에 따라 얼마나 많은 포대가 유출된 것인지는 파악되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국내의 많은 전문가들은 태풍 하비기스로 인해서 일본 내 피해뿐만 아니라 더 큰 재앙을 몰고 올 수 있는 방사능 유출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습니다. 과거와 같이 방사능 오염수와 오염 폐기물이 유출될 수 있다는 걱정도 있지만 더욱 치명적인 것은 아직 일본에서 제염 작업을 하지 못한 산림지역 산에서 토사가 흘러내리거나 방사능이 강풍으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일본은 제염 작업을 통해서 방사능 수치가 절대적으로 내려갔다고 주장했지만 원전 사고 당시 방사능 구름이 집중적으로 머물렀던 아즈마산과 같은 경우는 전혀 제염 작업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태풍이 후쿠시마 지역을 쓸고 갈 것으로 예상되면서 강풍과 폭우를 통해서 방사능이 다시 퍼질 위험성에 놓여있게 된 것입니다. 아베 정권은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도쿄는 물론 후쿠시마도 방사능 수치가 제염 작업을 통해서 위험하지 않다고 홍보해왔습니다. 심지어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이 안전하다며 선수들에게 먹이겠다고 하고 있고 이제는 수입을 금지했던 중국이나 유럽에도 이를 수출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국제환경단체와 한국 정부와 국민들은 후쿠시마는 물론 도쿄까지도 방사능 노출에 위험하다고 지적하고 있지만 일본 정부는 무시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태풍으로 괜찮다고 했던 후쿠시마와 도쿄는 그동안 숨겨지고 은폐되어 왔던 방사능의 위험성이 다시 퍼질 수 있습니다.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가 바다로 흘러갈 경우 후쿠시마 지역은 물론 일본 바다 전역이 오염될 수도 있습니다. 지난해 한국이 수입한 일본산 수산물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전 수준으로 다시 늘어났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먹고 있는 명태의 97%가 일본에서 수입되어 온 것입니다. 이번 태풍은 일본 전역에 방사능의 확산뿐만 아니라 우리의 식탁까지도 유업해 올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스스로 친절한 영국인이라고 자랑하는 일본인들이 얼마나 잔인하고 악독한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일본이 조선인들에게 저지른 악랄함은 전 세계인들도 치를 떨 정도니까요. 그래도 일본인들은 아직도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배려와 친절의 국민성이라고 자랑하는데 말도 안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최근의 사건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일본의 기업에는 오이다시 베아라는 부서가 존재합니다. 쫓아내기 위한 부서라는 뜻으로 강제 퇴직을 시키고 싶은데 좋게 말할 때 안 나가면 그 부서에 인사이동시켜서 힘든 일을 시키거나 아예 일을 주지 않거나 하는 방법입니다. 얼마간은 버티다가 결국은 퇴직하기 때문에 일본의 기업에서는 아주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당한 인사이동과 처우에 대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도 하지만 그건 아주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일본인들은 사회에 자신의 이름과 상황을 공개하는 것을 특히 꺼리는 데다가 재판에서 승소하기에 걸리는 긴 시간과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1990년대 이후 실적이 악화된 대기업들이 하나씩 만들기 시작하면서 기업에서 직원을 쫓아내는 쉬운 방법으로 널리 활용되어 왔습니다. 그동안 제대로 대항하지 못하고 수많은 직원들이 그렇게 쫓겨나갔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얼굴을 드러내고 공개적으로 기자회견까지 하는 일이 최근에 있었습니다. 그것도 일본의 대표적인 기업 도시바를 상대로 말이죠. 지난 9일 오자토 마사요시가 일본 가와사키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마사요시 씨는 도시바의 IT 기술자로서 주로 원전 관련 시스템 개발을 담당했습니다. 그러다가 담당 부서가 분사가 되어서 도시바 에너지 시스템으로 옮겼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작년 3월 말에 희망퇴직을 모집할 때의 상사의 면담에서 퇴직 의사가 없다 라고 거절한 이후에 바로 쫓아내기 위한 부서 오이다시 베아로 인사이동을 당했습니다. 그 후 IT 기술자인 마사요 씨를 업체의 창고로 파견해 박스 포장 등의 중노동을 시켰습니다. 마사요시 씨는 다시 원 직장으로 돌아가서 IT 부서에서 일을 하기를 희망하며 많은 상담과 인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 1년 동안 육체 노동과 멸시와 박해를 견디다가 결국 9일 기자회견을 하고 요코하마 지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면 노조와 언론에서 상당히 문자화했을 것이고 국민들의 반응도 뜨거웠겠지만 일본에서는 그 누구도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초기에만 언론에서 기사화하면서 관심을 갖지만 막상 긴 시간의 재판 과정과 비용은 누구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1990년대부터 있었던 이런 쫓아내기 위한 부서가 지금까지 잘 활용되고 있는 거죠. 일본 정부와 법원, 검찰도 직원의 편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쫓겨나고 피해를 입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실태는 도시바뿐 아니라 파나소닉, 리코, 도쿄전력 등 일본의 대표적인 기업들에서 계속 이루어져 왔고 또 계속 사회 이슈화되고 소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는 이런 부당한 대우가 전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지난해 1만 명이 넘는 희망퇴직자가 발생했는데 이보다 더 많은 숫자의 직원들이 부당한 인사이동으로 쫓겨나는 부서에 배치가 되어 결국은 사표를 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희망퇴직을 이유로 상사와 면담을 할 때부터 녹음기를 가지고 들어가서 몰래 녹음을 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상사와 면담할 때부터 의심을 하고 유도신문에 말려 들어가지 말고 도리어 불법 행위를 확인하는 질문과 답변을 하라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일본 사회는 이렇게 자신은 자신이 지켜야 합니다. 답답한 일본이고 참 힘든 나라네요. 도대체 선진국이라는 일본에서 왜 이런 부당한 행태가 사라지지 않고 있는지 한심합니다. 배려와 친절의 국민성이 아니라 잔인하고 악독한 일제 순사들의 모습이 국민성이 아닐까 싶습니다.